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찾아오고 있는 홈스쿨링 시간입니다. 집에서 하는 홈스쿨링 홍주원 소장이 해드리고 있는 홈스쿨링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제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섹터예요. 저는 이 섹터가 하반기,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주력 섹터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섹터 궁금하시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상승 모멘텀이 폭발한다라는 건설 산업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주린이도 공략 가능한 1% 비밀 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설 안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움직였던 종목 한 종목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일성건설인데요. 제가 일성건설을 왜 짚어보냐? 일성건설은 주토피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고 굉장히 고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보시다시피 100% 이상의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00% 이상의 수익이 났을까요? 그리고 일성건설은 저는 저게 일부만 먹은 거예요. 사실상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올라간 수익률을 보자면요. 무려 저점에서 고점까지 800% 여러분 근 1000%예요. 800%면. 네, 800% 올랐습니다. 야,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이 정도면은 폭등주 그걸 넘어서 거의 뭐 히말라야 산맥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큰 상승인데 건설 섹터의 붐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력 산업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일성건설 뒤를 이을 후발주 한번 볼게요. 이 후발주는 제가 직접 선별한 관심 후보 3종목입니다. 아주 특별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차트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종목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냥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차트, 2번 차트, 3번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제각각이에요. 다 달라요.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1번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수급이 아주 좋죠. 와, 수급이 사실은 이게 전형적인 추세 상승주로 편입이 되는 차트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횡보 구간을 거치고요. 횡보 구간을 거치고 나서 여기 위에 있는 고점을 뚫어내고요. 그 고점을 뚫을 때 아래 수급까지 발생이 되면서 눌림목 때 이 아래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해 주는데 이때도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 줍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지금 그 이후에 눌림목이 발생이 될 때마다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 수급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추세 상승주, 아주 아름다운 차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굉장히 차트가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트예요.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1번만 또 좋아하실 거잖아요. 그죠? 아, 1번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런 1번 차트는요.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이 조금 제한적이에요. 적게 내는 거죠. 조금 적게 낼 수 있다는 거죠. 제 기준에서 적은 것과 여러분 기준에서 적은 것과의 좀 차이가 있는데 제 기준에서 수익률이 적다라고 한다면은 한 40% 미만은 좀 수익이 저는 적다라고 생각해요. 40% 미만은. 그래서 이런 차트는 시세를 줄 때 우리가 조금 빨리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다만 뭐 일성건설처럼 100%, 뭐 800%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짧게 한 30-4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차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차트는 달라요. 2번 차트는 1번 차트와는 다르게 오히려 지금 바닥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최근에 9월 달에는 굉장히 크게 시장이 빠졌잖아요. 그때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중 바닥을 만들어냈는데요. 이전에는 수급도 좋았고요. 매월 한 달에 단 한 번이라도 수급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매월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일 겁니다. 10월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음 주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죠? 자, 2번 차트. 이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다.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요. 다만 시간적인 부분은 1번 차트보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죠. 1번 차트, 2번 차트 비교되셨나요? 자, 그럼 마지막 3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차트는요. 2번 차트와 오히려 좀 유사한 차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만 사실상 이제 이 3번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신고가를 달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차트예요. 그래서 2번 차트보다도 조금 더 보유해야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게 문제인데, 근데 더 보유를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 얘는 2번 차트는 신고가를 뚫어줄지 안 뚫어줄지 지켜봐야 되는 차트고요. 3번은 여기 위에 있는 고점, 전고점을 무조건 뚫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세로 치면 얘가 더 대시세겠죠. 3번 차트가.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차트 중에 여러분은 어떠한 차트가 마음에 드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차트, 제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시면은 지금 바로 이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 찍고 바로 입장을 해주세요. 노란통 메신저 입장하셔서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한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한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입장해 주시는 분께는요, 이 건설 산업에 관련된 모든 관련주 총망라를 드립니다. 로드맵이죠. 건설에 관련된, 건설에 요만큼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건설 산업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그럼 이 로드맵 하나면은 여러분들은 건설 산업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통 메신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 관련주 안에서 세 가지 관심주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 종목의 차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차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종목인데 수급이 계속해서 좋게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슈팅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세를 잘 타야 또 좋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이 좀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아주 저점에서 공략 가능한 쉬운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번의 슈팅이 기다리고 있는, 역시나 이번 달에 수급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신다면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차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차트는 저점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한 번 다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 이 종목이고요. 최근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투표해 주시고 원하는 종목 얻어 가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뜨고요. 여기 눌러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종목 로드맵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종목명 가려진 채로 방송 중에는 보여드리고 있지만 노란톡방 안에서는 다 공개된 채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 받아가셔서 건설 관련주 아예 다 정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내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봐야겠죠? 홈스쿨링 이어가 볼게요. 네, 우리가 건설 산업을 공략하기 전에 무조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건설 산업의 밸류 체인입니다. 이 밸류 체인을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관련주 어떤 걸 공략해 볼까? 아, 저거 괜찮은데 하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밸류 체인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여기 최상단, 밸류 체인 최상단에 위치한 거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건설사가 됩니다. 건설사, 대형 건설사가 되기도 하고 중소형 건설사가 되기도 합니다. 밸류 체인 피라미드 최상단에는 건설사가 위치해 있다. 그럼 건설사 밑으로 이제 밸류 체인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토공사입니다. 토공사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토공사예요. 뭐 콘크리트라든가 시멘트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건 골조공사구나. 예, 토공사는 이제 콘크리트 파일이라든가 뭐 그러한 뭐 밑에 다지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그 뒤로 골조공사가 있어요. 골조공사. 여기에 이제 시멘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멘트가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레미콘입니다. 그리고 이 레미콘 시멘트를 또 이제 활용하려면 또 거푸집이 있어야겠죠. 거푸집이. 그래서 이 골조공사가 이렇게 또 밸류체인에 포진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볼 것은 건설기계예요. 건설기계. 건설기계는 말 그대로 기계가 들어갑니다. 건설에 필요한 기계들이 들어가고요. 중장비 들어가죠. 자, 건설은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터널 관련주, 무슨 뭐
도로 지하화 관련주, 상수도 관련주, 전부 다 관련주를 보면은 건설과 많이 엮여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밸류체인을 보자면 내부 공사가 있어요. 건물 다 지으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뼈대 지으면은 내부 공사 해야겠죠. 내부 공사는 여러분들 집에 이제 그 어머님들 보면은 아 이거 창호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창호, 네, 창호 같은 거 들어가고요. 이거 단열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바닥재 이거 뭐야 뭐 세라믹이야 뭐야 뭐 이제 이거 포세린 타일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바닥재, 이 바닥재 들어가고요. 그리고 MDF라든가 FB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마감 공사가 들어갑니다. 집 다 지었으면 이제 마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마감에는 페인트가 들어가요. 페인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집 다 짓고 나면은 또 이제 옵션 사항이 있죠. 마감할 때 무엇이 있어요? 바로 부엌이에요. 부엌. 부엌과 욕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붙박이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것들, 뭐 신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바로 가구와 리빙까지가 이 밸류체인, 건설산업의 밸류체인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밸류체인은 이제 확실히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건설 SOC인데 이거는 밸류체인이라는 건 뭐예요?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것들. 그러면은 건설 SOC는 뭐예요? 그 이외에 외부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게 무엇이 있냐? 자, 전기공사가 들어가죠. 자, 그리고 철도공사 들어가죠. 자, 그리고 도로공사 들어가죠. 자, 그리고 항만과 공항. 이거 다 누가 지어요? 건설사들이 짓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하수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상하수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바로 상하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 건설 SOC 같은 경우는요. 건설의 인프라를 뜻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건설은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재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철도 공사를 하거나 새로운 뭐 GTX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셔요. 이런 걸 다 들어갈 때마다 뭐가 포함이 된다? 건설 산업이 포함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확실하게 이 건설 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볼 것은 건설 산업의 중요 지표입니다. 우리가 뭐 BDI 지수는 뭐 해운 그 바다의 조선 지수라고 한다면은 해운 지수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잖아요. 뭐 소비자 신뢰 지수 뭐 그놈의 지수가 너무 많잖아요. 건설에도 그 지수가 있어요. 그 지수가 무엇이냐? 바로 CBSI라는 지수예요. 이 CBSI라는 지수는 무엇이냐? 바로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고 합니다.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건설업에 대한 판단과 예측, 전망을 내놓는 거예요. 그거를 변화 추이를 기록해서 전망을 좀 내놓는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CBSI 지수는 숫자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100이에요. 100. 왜 100을 기억하냐? 10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CBSI 지수가 100보다 높거나 낮으면 거기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CBSI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높으면은 현재 건설 경기 자체가 100보다 그 높으면은 낙관적으로 보는 거다. 그럼 100보다 낮으면은 비관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CBSI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건설 경기 동향과의 전망을 파악하는 예측 지수라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기 대응의 수립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의 CBSI 지수는 어떨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살펴볼게요. 최근의 CBSI 지수를 보자면요. 첫 번째 포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눈 크게 뜨시면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안 보이세요? 자, 그러면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왜? 노란톡방 들어오면은 다시 보여드릴 거니까. 안 보이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자, 눈 살살 비벼서 잘 보세요. 네. 자, 9월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9월의 실적 지수가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우크라이나 사태로 자재 가격이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이게 장기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요. 주요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도나 우려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디폴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왜? 건설 경기가 지금 건설 쪽이 부동산 침체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CBSI 지수가 조금 여기 영향을 받았다. 그럼에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여기 이제 빨갛게 돼 있는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눈 잘 비비시면 보일 수도 있어요. 자, 10월 지수가 9월보다 지금은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재 가격이 다시 떨어지고 있고 건설 경기가 차츰차츰 다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통상적으로 가을철에 발주가 증가하는 계절적 영향이 있습니다. 가을철에 발주가 많이 증가를 해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지금 힘을 잇고 있죠. 제가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산업 경기가 안 좋아도 정부가 거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경기가 살아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자재 가격 부담, 금리 인상 부담이 있더라도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해서 주택 공급 정책 그리고 재개발 정책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다시 살아나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보면 돼요? 정부 정책이 붙었다. 정부 정책이 밀어주고 있다. 우크라 재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우크라 재건한단다. 네옴시티,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초고층 빌딩 짓고 스마트 도시 건설한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대감이 몰아붙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은 기대감이니까요. 실적은 다음 문제죠. 건설 섹터에 대한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하반기 주력주로 선침해를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건설 산업 모멘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멘텀입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네옴시티, 이 네옴시티가 드디어 본격적인 수주전에 돌입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임박했어요. 더 라인, 옥사곤, 트로제나 이게 다 뭐예요? 중동 쪽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총 1조 달러예요. 약 1,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건설 사업인 네옴시티 수주 프로젝트. 이게 언제부터 진행되냐? 바로 다음 달 초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지금 12월 말이잖아요, 여러분. 11월 초부터 이 수주전이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께서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사우디를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프리마케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제2의 중동의 붐 예상할 수 있는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에 10년도 더 전에 중동 붐 일어났을 때 건설사들 어땠어요? 떼돈 벌었습니다. 그때보다 돈이 2배, 3배 이상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중동 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네옴시티는 사우디의 비전 2030이라는 큰 프로젝트 안에 하나의 프로젝트일 뿐입니다. 네옴시티 말고도 홍해 개발 프로젝트라든가 예를 들자면은 뭐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프로젝트가 세분화가 돼 있어요. 총 4가지 프로젝트로 이어져 있는데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네옴시티가 되는 겁니다. 네옴시티가 그 안에서 1,500조 원 정도의 규모의 예산이 추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홍해 개발이라든가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들이 수주전에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수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보통 수혜겠습니까? 엄청난 수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동붐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수하셔야죠.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관심 후보 첫 번째입니다. 아까 1번 차트 기억나시죠? 그 1번 차트예요. 1번 차트. 이 1번 차트 뭐 하는 기업이냐 한번 봐야 되겠죠. 이 기업은요. 토목 전문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문 업체예요. 교통시설 분야, 그리고 기본이라든가 설계, 건설 사업 관리 이런 것들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느낌 오시나요, 여러분? 이 1번 차트의 기업은요.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재개발이나 신도시에 굉장히 강하겠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는 재개발 붐이 다시 일어나고 있고 부동산 정책 때문에 네옴시티는 신도시에 가깝죠. 엄청난 신도시죠. 그래서 이러한 관련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1번 차트 어때요? 뭐 하는 기업인지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보니까 마음에 좀 바뀌신 게 있나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지금 노란통 메신저 입장하셔서 1번이라고 바꾸셔도 됩니다. 마음이 이제 지금 1번이 지금 마음에 드시면은 지금 이제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찍고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1번이라고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건설 산업의 이슈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슈가 있죠?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독일의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뭐 협의를 시작을 했죠.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 논의가 뭐냐? 우크라이나에 얼마가 들어갈 것 같아?
예,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십시일반 모아보자. 그래가지고 자 그래 우리 우크라이나 재건 도와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4일이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국제회의가 베를린, 독일의 베를린에서 개최가 됐어요.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산하는 재건 비용은 7,500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1,000조예요. 여러분들 우크라 최초의 재건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상치가 나왔을 때 제일 처음에 우크라 지금 재건해야 되는데 돈 필요했을 때 그때가 400조였어요, 여러분. 400조였는데 지금은 비용이 어떻게 됐어요? 2배 이상 올랐어요. 1,081조. 1,000조가 넘어요, 여러분. 그만큼 수혜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합동 TF를 구성을 해서 전쟁 후에 재건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참여 기대감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놓치실 겁니까?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 차트 기억나시나요? 2번 차트 그 주인공입니다. 자, 이 2번 차트는요. 어떠한 기업이냐? 보이시죠? 우측에. 국내 최초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예요. SOC,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밸류체인에서 SOC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 SOC를 담당하고 있는 전 분야에서 국가사업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 토목 설계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배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기업, 이제 좀 마음에 드시나요? 아까 1번 선택하셨던 분들 바꾸셔도 돼요. 2번으로. 네. 지금 2번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카메라 어플로 찍고 입장하셔서 2번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네. 자, 2번 입력해 주시고요. 오늘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입니다. 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이슈 세 번째. 25일이죠? 오늘이 25일이죠. 25일인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전문 중에 수도권 GTX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GTX에 6,730억을 투자하겠다. 추가적으로. GTX가 좀 더 확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까 뭐예요? 건설 SOC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슈입니다. 건설 쪽에 이슈가 굉장히 많네요. 네, 벌써 네 번째 이슈예요. 이슈가 한도 끝도 없다, 그죠? 자, 네 번째 이슈 한번 볼 건데 또 정부 이슈예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주택 공급 촉진 지역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가 된다고 하는데 역시나 정책 수혜주들이 다시 꿈틀꿈틀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이슈까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슈. 이슈가 너무 많다, 그죠? 이렇게 이슈가 많은데 이 지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간에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시는 거? 빨리 매수하셔야죠, 그죠? 자, 다섯 번째 이슈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서울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님이시죠.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국가 상징가로 그리고 녹지 생태가로로 탈바꿈을 하겠다. 이 구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상징했던 가로들을 녹지 생태가로로 탈바꿈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세종대로 사거리, 그러니까 숭례문보다 위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한강대교까지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 한복판에. 그러니까 중구부터 용산구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한강대교 있는 데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이제 서울시의 정책 이슈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세 번째 관심으로 봐야겠죠. 차트는 기억나실 겁니다. 우측에 뭐 하는 회사인지 여러분들의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공작기계 핵심 요소 부품인 각종 기어류와 그리고 척앤 실린더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기계 부품 업체예요. 한마디로 건설 기계 관련주입니다. 건설 기계. 세 번째 종목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통 메신저 입장하셔서 3번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자, 이제 세 종목이 다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 바꿔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바꿔요. 1, 2, 3번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한 종목만 공개를 해드리고요. 한 종목만 가격 전략을 세워드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놓치지 마시고 바로 입장하셔서 자,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1번, 2번, 3번. 어떤 회사들인지 지금 방금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들은 거를 토대로 이제 골라주세요.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선택하셔서 기대감 듬뿍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 투자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올 차례입니다. 바닥은 다 다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 오프닝 때 이런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았었어요. 시장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즉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할 것인가요? 아니면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것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홈스쿨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건설 관련주에 대해서 홈스쿨링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관심주 지금 투표하는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옴시티 이슈로 인해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우크라 재건, 그리고 정책 관련주로 세 번째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종목에 투자하실까요?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에 드는 차트를 남겨주시면, 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가장 많이 득표한 그 차트의 종목을 정확한 종목명과 전략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비추셔서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입장 링크 뜨니까 그거 누르시고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건설 관련주 로드맵까지 나가니까 선물까지 이 시간에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우리 홍준 전문가님이 이제 매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만 방송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귀한 자료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단축이 됐습니다. 주토피아는 계속되지만 홍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방송 들어오셔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또 전문가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짧게 말씀 들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저점 놓치면 또 물립니다. 놓치지 마시고 저점 공략하세요. 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건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폭등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지만 알차게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 놓쳐서 다음 주에 또 후회하지 마시고 다음 주 우리 전문가님 출연하실 때는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 내셔서 웃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홍준 전문가님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내일부터는 대항해 시대로 다른 전문가님들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주토피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